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재산분할 각서를 작성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각서는 통상 어떤 경우에 어떤 형태로 작성이 되나요? 좀 재산 분할에 대해 각서를 쓰시는 경우는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하시는 경우겠죠. 배우자 일방이 부정행위가 발각되어서 그 기적사유가 명백할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가시면서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내 재산 다 줄게 또는 내 재산 다 포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된 거 많죠. 이번 그 각서에도 자신의 재산 분할 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런 각서를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각서는 저희가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설명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저희가 재산을 주는 쪽이냐 아니면 재산을 받아와야 되는 쪽이냐. 저희가 재산을 받아야 되는 쪽이라면 상대방이 협의이혼 이후에 각서 내용대로 청구를 안 할 경우에 약정금 청구처럼 저희가 따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게끔 정도의 수준까지 각서를 작성을 해드려야 되는 거고, 만약에 저희가 재산을 주시는 쪽이라면 협의혼이 안 됐을 때 그 효력이 부정이 돼야 될 거고, 분금 청구에서도 저희가 좀 방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두리뭉실하게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을 걸 생각하고 작성을 해야 되고, 각서의 유형은 이건 또 구체적으로 좀 별도의 상담이 좀 들어가야 될 게. 그 효력이 유효할 수도 있고 무효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한번 구체적인 경우를 하나 말씀해 주시죠. 두 분이 주말 부부로 지내시면서 일방이 폭행도 하고 부정행위도 했고 등등의 사유로 재산 포기 각서라는 걸 작성을 하시고 공정까지 받으신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뒤로 이행을 안 하시고 동자가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셨죠. 근데 우리 법원은 재산분할 청구권이라는 거에서 두 가지 성립 요건을 좀 보는 게, 첫째로 이혼이 성립한 때의 그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이 되어야 그 권리가 발생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협의이혼이나 또는 심판에 의해서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 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이제 판시를 해요. 재산분할 청구권에 사전 포기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배우자와 5년 정도 네. 별거하신 상태에서 별거 기간 중에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을 요구할 수가 있을까요? 아주 단순하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부동산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1심, 2심 재판을 마칠 때 그때의 기준으로 시가를 다시 한번 판단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 은행 계좌에 있는 현금, 주식, 보험의 해약 환급금, 채무 이런 경우는 파탄 시기를 기준으로 하죠. 재산의 형태에 따라서 파탄 시기 자체로 기준을 삼아서 할 거냐 아니면 재판을 마칠 때 기준으로 할 거냐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표현을 보면 대법원은 원칙적으로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는 표현을 써요. 그건 뭐냐면 1심, 2심 재판을 마칠 때 그때 기준으로 보면서도 파탄 이후에 생긴 재산의 변동이 한쪽에 의해서만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제외된다.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부동산은 이미 보는 기간 중에 매입을 했다라면 이후에 그 시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공동 책임이 있는 거고, 은행 계좌에 있는 현금이나 주식, 보험, 해약 환급금 이런 경우는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이라고 봐서 제외된다는 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별거 기간이 5년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이제 5년이 문제가 아니고요. 별거 이후에 생긴 재산 관계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어떤 부부가 별거 이후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포함이 된 케이스가 있어요. 일반적인 급여, 이런 현금이었는데 남편이 사회생활 지위가 어떤 회사의 지사장이었는데 그 지사장의 지위에 오른 거를 좀 따져보면 혼인 초에 7년 정도 아내가 미국에서 뒷바라지를 했고 그 뒷바라지를 토대로 회사 지사장까지 자리가 보장된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그 지위에서 별거 이후에도 그래서 급여가 나오고 그로 인해서 재산이 증식된 그런 경우는 별거 기간이 좀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별거 이후 재산도 포함이 됐던. 다만 이제 이게 우리가 투기재산 공방을 할 때 보면 투기재산이라서 아예 빠져야 될 케이스도 있지만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더라도 기여도에서 감안을, 이 케이스도 결국은 기여도에서 8대2로 판단이 되었던 케이스긴 한데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라고 봤던. 투기재산을 언급해 주셨는데 다음번에는 투기재산도 상당히 좀 많은 유형의 케이스들이 있어서 꼭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안이긴 합니다.